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평소와 다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여러분의 체중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생각하셨나요? 미국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주말에는 체중이 늘어나고요. 주중이 되면 서서히 체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체중이 감소해 금요일이 되면 가장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몸무게가 줄어도 뭐 그리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체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마음의 짐도 함께 점점 가벼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분만큼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3월 10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주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잘 먹었습니다. 네. 뭐 이게 방송에서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선명지 씨가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맛있는 오리고기를 또 저에게 대접을 해주셨고 또 어머님이 담가주신 김치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밥이 잘 됐어. 밥. 네. 압력밥솥으로 하는 밥을 너무 부드러운 현미가 그렇게 부드럽다는 건 나 처음 느꼈어요. 너무 극찬을 해주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현미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오래 불리고 네, 한번 헹궈서 다시 이제 새 물을 받아서 해야지. 현미는 좀 이렇게 굉장히 수분이 잘 안 먹어요. 수분을. 네. 다른 밥이랑 틀려서, 다른 쌀이랑 틀려서 오래오래 불리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래 몇 시간 불렸죠? 저는 거의 하루? 하루를 불려서. 역시 손님 대접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힘이 필요하죠. 밥으로 그럴 수 있다니 행복했어요. 네. 네. 자, 오늘부터는 말이죠. 우리들도 요리왕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듣고 명지 씨와 함께 요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지 씨 우리 청취자 사연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저는 벌써 5년째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은 주로 간단하게 빵을 먹고 점심 저녁은 회사 사람들이랑 밖에서 먹다가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상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집밥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직장인이다 보니까 바쁘고 또 사실 요리도 잘 하지 못해서 많이 고민인데요. 이 집에서 기본적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봐도 맛이 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조미료를 넣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레시피를 따라해도 뭔가 맛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도 요리왕에서 찌개 요리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봄에 나는 제철 재료로 맛있게 찌개 끓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재기발랄한 직장인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요리 잘하세요? 그럼 김치찌개요, 된장찌개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찌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찌개 끓여 먹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미료를 넣는다.
그래서 조미료 없이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 없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자 오늘 좀 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찌개를 먼저 알아봐야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를 또 맛있게 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찌개.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둘 다 했어요. 그래요. 된장찌개, 네. 김치찌개. 근데 이제 재료가 좀 필요하잖아요. 김치찌개도 뭐 재료가 달라질 수 있죠. 뭐 참치를 넣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넣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된장찌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된장찌개는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한 건가요? 된장찌개 뭐 기본적인 재료는 다 비슷한데요. 저는 특별히 제철 재료를 이렇게 물어보셔서 질문을 주셔서 저는 냉이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냉이 된장찌개. 네, 봄에는 이렇게 냉이를 비롯한 나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냉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물을 된장찌개에 넣으면 향이 확 틀려져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봄에는 즐겨서 해먹는 찌개예요. 향. 그래서 냉이 된장찌개. 봄 냄새가 가득 나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뭔가 그냥 된장찌개는 사실은 사시사철 뭐 365일 막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된장찌개잖아요. 근데 그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료는 기본적으로 된장찌개 두부나 애호박, 양파, 뭐 청고추, 홍고추 혹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청양고추. 네. 그리고 뭐 그런 된장 가장 중요한 된장. 그렇죠. 베이스가 되는. 그리고 아까 조미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육수 내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천연 조미료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좀 귀찮고 또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육수만 잘 내도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수, 멸치 육수나 다시물. 그래요. 멸치 육수, 다시 육수 이런 거 준비하시면 천연 재료 제 조미료 넣을 필요 없다. 천연 조미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이 그 두부나 애호박 기본적으로 된장찌개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왜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다 모두 이렇게 몸에 좋은 거고요. 특히나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이라는 게 이렇게 발효식품이지만 오래 두고 이렇게 먹다 보니 소금이 이렇게 염분이 있잖아요. 된장 자체가.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나트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애호박이 먹은 이렇게 나트륨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흡수를 덜 되게 하고 몸 밖으로 빼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부도 조금 이렇게 두부에 염분이 배어들면서 좀 이렇게 마지막에 두부는 또 워낙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고 된장찌개랑 또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고. 애호박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애호박이 좀 중요하다. 보통 이제 호박을 좀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애호박을 좀 넣어주는 게 좋다. 요새 이제 소금 전쟁 아닙니까? 소금을 얼마나 적게 먹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야 소금이다 이런 캠페인도 있는데. 한 가지 재료도 제가 빠뜨렸네요.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감자, 그렇죠. 보통 이 된장은 단맛. 원래 사람은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된장 자체는 단맛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달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을 수도 있는데 감자나 호박을 넣으면 단맛이 또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깊은 맛이 나고 감자는 농도를 조금 되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자를 넣고 되직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단맛이 나게 하는 그 재료가 육수도 물론 감칠맛이 나지만 양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양파도 역할을 하는군요. 양파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이렇게 생양파를 먹으면 아주 맵지만 달콤하죠. 익히면 굉장히 달콤해요. 볶거나 익히면 양파가 다 익으면 된장찌개에서 아주
양파가 빠지면 허전해요. 아, 양파를 여기서 뭐 다 빠지면 허전하지만, 그렇죠. 네, 특히 어떤 단맛이 음식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뭐 지역이나 요리 방식에 따라서 뭐 쇠고기를 조금 다져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 언제 이렇게 요리를 공부하셨어요? 아니, 전 많이 먹어봤으니까 먹을 줄은 아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재료 중에서 냉이가 제일 손질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냉이는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나요? 냉이를 비롯한 나물들은 일단 흙이 묻어 있어요. 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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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냉이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씻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씻으셔야 되고, 그 약간 물에 담궈놨다가 씻으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냉이랑 같이 이렇게 불면서 더 잘 떨어지죠. 네. 그리고 그래서 물에 약간 담궈서 비벼서 씻는 게 중요하고, 이 방송이 시각장애인 방송이잖아요. 네. 이렇게 청취자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냉이가 제가 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누런 잎 부분을 떼어내야 돼요. 아, 누런 잎 네. 부분을 떼야 되는데 누런 잎을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군요. 네, 손으로 만지면 약간 뻣뻣하고 수분이 마른, 네, 수분이 마른 느낌이 나고, 시든 그 수분이 마른 게 이제 시든 거죠. 수분이 마르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색깔이 이렇게 다 표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네. 좀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셔서, 네. 시든 거는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흙도 이렇게 불려서 잘 제거됐는지 네. 확인을 하시고, 냉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된장찌개 할 때 많이 넣어놓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기도 해요. 예. 네, 약간 얼려놓는 게 좋죠. 것 같은 거는. 네. 많이 얼려놓으면 안 되고 약간씩 얼려놓는 건 좋겠죠. 네, 냉동하는 건 그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네. 그래서 항상 신선한 거 드시는 게 좋지만 또 이렇게 냉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니까 1년 내내. 그렇죠. 네. 네. 찌개거리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이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들은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무조건 혼자 하는 방법보다는 도움을 받을 부분은 확실히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흙을 털어낸다던가 아니면 누런 잎을 떼어내는 것들은 도움을 좀 받아야 또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마트에서 이제 장 보실 때 또 제가 이렇게 직원분을 꼭 그렇죠. 네, 하나 섭외. 네.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을 꼭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네. 예, 들어야지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팟캐스트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싱싱한 거를 네. 싱싱한 거 잘 골라야 되고. 네,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요. 다른 재료들도 좀 준비해야겠죠? 재료는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육수까지 하고 또 냉이가 아닌 다른 된장찌개가 드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는 바지락이나 뭐 조개류를 넣는 조개 된장찌개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쑥도 넣어 먹어요. 쑥. 네. 네. 향기 좋죠. 된장찌개도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재료 준비됐으니까 요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리 방법을 서서히 1번부터 레시피라고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레시피라고 발음하면 자, 레시피와 함께 요리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주셔야죠. 네. 먼저 기본으로 이제 재료를 다 손질하고 썰어야 되겠죠. 네, 썰어야 돼 먼저. 네. 애호박, 파, 뭐 이렇게 기본적인 청고추, 홍고추 이런 고추들, 그 야채들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양파도 그렇고요. 네. 두부를 먼저 뜯어서 그 물을 제거하시고 그 찌개에 들어갈 분량만큼만 네, 떼어서 남은 두부는 물을 꼭 담아서 다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두부를 먹기 좋게 썹니다. 네, 한 2cm 사방. 네. 네,
칼 쓰는 법 여러분 저 팟캐스트 다운 받아 들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감자나 양파도 껍질을 다 벗기셔야 되는데 감자도 흙이 많아요. 흙 많죠. 네. 네. 깨끗하게 씻으시고 네, 감자 껍질 이렇게 벗기는 필러로 깨끗하게 벗겨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감자도 먹기 좋게 썹니다. 네. 네. 그리고 고추들은요. 청고추, 홍고추, 이렇게 청양고추 같은 것들 어슷하게 썰어요. 네, 어슷썰기. 예, 우리 네. 저 실과 시간이나 이런 가정 시간에 많이 배우죠. 네. 떡국 썰듯이 떡국 썰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 맞습니다. 자, 또 알았어. 네. 대표님은. 네. 네, 그래요. 계속 갑시다. 네. 네. 그리고 양파도 여기서는 찌개니까 채 썰지 않아요. 껍질 다 벗기고 위아래 이렇게 뿌리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감자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사방 한 2cm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네, 썰어주는 거고요. 감자가 또 중요한 게 눈 부분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독소가 있대요. 네. 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떼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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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호박도 한 토막 정도. 애호박은 애호박 하나에 한 반 아니면 적게 드실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남은 거는 또 보관을 하시고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길게 반으로 자르고 아니면 또 그걸 다시 또 길게 반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네.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옆으로 잘라가시면 네, 또 감자나 이제 당근이랑 아니 당근이래요. 양파나 당근은 카레라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된장찌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감자랑 당근을 항상 붙여서 얘기해야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썰어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일단 재료는 다 썰었군요. 네. 네, 먹기 좋은 만큼 한 입에 다 썰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끓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이제 된장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네. 풀고 언제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보통 이렇게 물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육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육수를 네. 준비한다. 네. 네. 육수를 미리 내어 두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깊은 맛은 이렇게 잘 나지는 그렇죠. 않아요. 아까 질문 주신 네. 대로 조미료 넣지 않고 하고 싶다 네. 했으니까 네. 육수를 네. 뭐 정말 시간이 없으면 사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 뭐 그렇지만 몸을 직접 내는 게 위해서는- 좋습니다, 여러분. 네, 권고는 맞습니다. 직접 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한 달치, 두 달치는 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맞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한 3, 4일치라도 그렇게 네, 내주시면 일주일치라도. 됩니다. 네, 네. 육수 준비됐고요. 네, 네. 그래서 육수에다가 감자가 이들 중에서는 제일 늦게 익어요. 네. 감자를 가장 먼저 넣어서 끓이시는 게 중요해요. 육수에 감자를 먼저 넣는다. 네. 그리고 사실 애호박은 너무 익히면 모양이 흐트러져요. 네. 물러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물론 무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애호박 씹히는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도 있고 계시지만 식감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애호박도 좀 애호박은 늦게 넣으시는 게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고 두부도 네. 마찬가지예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네, 두부도 이렇게 찌개 끓일 때 젓다 보면 미리 넣어버리면 두부 모양이 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콩 같은 단백질류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열에 좋다. 의해서 손상되는 걸 방지하고요. 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고추는 네. 어떤 향을 내는 역할을 또 많이 하는데 고추를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게 워낙 저는 약간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고추에 비타민 C가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이 비타민 C라는 게 또 열이나 불에서 이렇게 파괴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대파처럼 네, 마지막에 넣고 후루룩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된장은요. 된장은 이제 된장은 넣을 죄송합니다. 때가 됐거든요. 네. 네. 된장은 보통 이렇게 육수 내면서 같이 이렇게 육수에 먼저 된장을 풀고 감자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한테 된장도 이렇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풀어서 네, 먹어야지 네, 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제가 자취를 시작할 때부터 잔소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된장찌개는 정말 간단하게 소스를 끓여서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료 손질만 빨리 할 수 있으면 네네. 그게 된장을 마지막에 풀고 또 이렇게 익는 걸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치찌개는 오래오래 끓여야지 맛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된장을 늦게 넣고 끓인다는 건 또 처음 저도 접했군요. 네, 그건 저만의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계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선택이지만, 네, 네, 저는 마지막에나 이렇게 두부 넣기 전에. 두부 넣기 전에? 두부 넣기 전에. 왜냐면 된장을 풀려면 이렇게 물에서 좀 저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된장을 잘 풀지 않으면 덩어리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부를 넣으면 또 이렇게 모양이 저을 때 일그러지니까 두부 넣기 전에 된장을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끓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한 소끔 끓어오르면 정말 그냥 몇 분 있다가 바로 내리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감자 넣고 감자가 익는 걸 어느 정도 살펴보다가 네.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재료를 넣고 네, 애호박을 넣고 애호박 넣고 냉이 넣고 네, 냉이도 넣고 냉이도 조금 이렇게 늦게 넣는 게 좋겠죠.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된장을 넣은 뒤에 젓고 두부를 넣어버리면 네. 그리고 나서 한 스푼 끓여주면 고추랑 대파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양파가 빠졌네요. 그렇죠. 고추, 네. 양파도 감자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그렇군요. 양파, 감자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양파, 감자를 넣고 좀 익는 걸 보다가 애호박이랑 두부를 넣고 애호박과 냉이를 넣고 된장을 풀고 네 고추를 넣고 두부를 넣고 네 마무리합니다. 네. 끝. 네. 맛있는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을 어떻게 하는가? 1인분, 2인분 어떻게 이것도 이게 체크를 하는가? 생각을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계량 컵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된장찌개는 1인분, 2인분 어떻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개인이 얼마나 드시는 거에 따라서 그 양이 틀려지는데요. 왜냐면 가정식이 또 이렇게 맞춰서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육수는 한 500-600ml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은 냄비로 하나 나오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감자는 하나. 하나. 양파는 4분의 1개 쓰셔도 되고 저는 반 개 정도. 네. 그러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호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3분의 1개 에서 그 정도. 두부는 한 반모. 반모. 네, 두부를 좋아하시면 반모. 또 다른 야채가 있으니까 좀 양이 많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두부 양을 줄여주시면 좋겠죠. 네네. 네. 그렇군요. 고추는 한 개씩이면 되고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네. 뭐니 해도 된장찌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도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배워보죠. 김치찌개. 이 김치찌개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잖아요. 네. 김치찌개 활용은 가능하니 재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도 있고 아까 참치도 있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게 대표적인 김치찌개 재료예요. 그게 없을 때는 이렇게 사실 김치찌개 안 넣어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세지 햄도 넣어보고요. 햄을 한번 데쳐서 햄도 넣어보고. 어머, 이거 PPL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냥 깡통에 들어가 있는 햄을 넣기도 하고 소세지를 넣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묵도 넣어본 것 같아요. 어묵도 넣어보고 있는 재료는 사실 많이 넣어봤지만 이제 뭐니 해도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참치 김치찌개죠. 네. 그래요. 뭐니 해도 참치와
돼지고기.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죠. 먼저 돼지고기 넣고 끓이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죠. 아까 오래 끓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김치찌개는 이것도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김치가 아주 입에서 녹을 때까지 볶아야 돼? 아주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녹을 정도로 무른 김치를 좋아해요. 아, 무른 김치. 네. 그래서 오래오래 끓인 김치찌개가 무른데 문제는 김치가 숨이 죽고 무르려면은 이렇게 김치를 작게 잘라야 금방 익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를 좀 조금이라도 빨리 끓이시고 싶다면 김치를 한 2cm 정도로 이렇게 송송 썰어서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옛날에 그 묵은지 김치찜이라고 뭐 그런 거 한번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통김치가 나오더라고. 어머. 그렇게 되면 좀 힘들군요. 네, 오래오래 끓이셨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오래오래 끓인 거다. 아, 묵은지는 또 이렇게 그냥 생김치보다는 좀 더 무르기도 해요. 그래서 또 금방 익을 수도 있고 맛도 더 잘 나지만 혹시 신맛을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너무 익거나 찌개거리로 써도 이건 너무하다. 3번 정도의 김치가 있으시다면 제 방법인데 양파를 또 추천합니다. 양파. 네, 양파의 단맛이 그 맛을 약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네. 하여튼 그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좀 자세히 이제 또 레시피와 함께 네. 설명을 해드려야죠. 김치찌개는 김치를 여기서 또 조미료를 안 쓰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치를 볶는 거예요. 볶아야 돼요. 네, 들기름을 볶으면 김치가 찌개에서 김치만 건져 먹어도 맛있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들기름 그리고 또 이렇게 김치가 숨이 빨리 죽는 역할을 하는 게 볶는 거거든요. 네. 네, 볶으면서 열에 직접 닿으면서 팬에 직접 마찰이 되면서 김치가 또 빨리 익게 돼요. 아하. 네, 그래서 들기름을 한 1큰술 정도 두르시고 김치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송송 썰어서 좀 볶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물이 이제 없어지고 김치가 팬에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이렇게 육수 항상 제 찌개에는 육수가 빠지지 않죠. 그렇죠. 네, 육수를 부어줍니다. 네, 그리고 김치찌개에는 그 참치가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잖아요. 네. 돼지고기는 기름 없는 부위가 중요해요. 찌개거리에는. 네. 앞다리살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남는 삼겹살이나 이런 걸로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한번 고기를 이렇게 끓여냅니다. 따로 끓여내는군요. 네, 그래서 기름을 건져내고, 네, 한번 이제 다시 찌개에 넣고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참치도 캔이 기름이 꽤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받치면 줄줄 흐를 정도로 기름이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기름이 깨끗한 맛이 나지 않고 좀 느끼한 맛이 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름을 또 참치를 캔에 따서 좀 번거롭지만 체에 받칩니다. 체에 받치고. 네,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시고, 네, 좀 시간이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거 대시고 이렇게 싱크대에서 기름을 먼저 따라 버리시고요. 네. 네. 그리고 찌개에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찌개 맛이 깔끔해지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글보글 한 10분? 10분 이상 끓여야 되는군요. 네. 내지는 20분. 네. 저는 김치가 정말 볶지도 못하고, 네, 안 익었다. 그럴 경우는 30분도 끓여봤어요. 네, 김치를 볶지 못했을 때는 30분도 끓여보셨다. 네, 그래서 푹 익게 근데 또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면, 네, 그래요. 또 그냥 10분만 끓여도 되고 드셔보시고 항상 중요하죠. 네, 먹어봐야 된다. 드셔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두부는 항상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네, 두부는 항상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맛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작은 팁. 뭐 말씀하지 못하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신다면. 비법, 나만의 비법. 파나 양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나 양파를 활용하라. 네, 그게 이렇게 육수의 맛을 더 살려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단맛을 우러나게 해서 된장찌개에는 또 감칠맛이 돌고 김치찌개는 너무 신김치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 단맛을 이렇게 내서 네. 하는 역할도 하고요. 육수에 표고버섯을 또 같이 쓰시면 좋아요. 네. 네, 표고의 그 기분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러나는 맛이 또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하시면 찌개 맛이 또 깊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요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요리를 해볼지 기대가 되네요.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생활건강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제가 되는 생활건강정보 혹은 건강에 관한 정보들, 화제가 되는 생활정보 혹은 건강에 관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알고 싶은 상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외출할 때는 참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실내 공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014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중 약 60%가 62%죠? 61%인가요? 네, 61%입니다. 61%가 실내 공기 탓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만큼 실내 공기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왜 황사로 뒤덮인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한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불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불을 이용해 요리할 때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주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또 청소기를 돌릴 때에도 먼지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벽지, 가구, 전자제품들은 각종 화학물질들을 내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생활 곳곳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계속 머무르면 실내 공기가 오염됐는지 알아채기 쉽지가 않은데요.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기침이 나거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실내 공기가 나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실내 공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입니다. 자연 환기를 할 때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늦은 밤에는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전 9시 이후, 오후 4시 이후 시간대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또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사용할 때 방향제를 사용할 때는 오염물질이 나오니까요. 항상 창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창문 대신 현관을 통해 환기를 하거나 황사가 지나간 후에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좀 좋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습도를 40% 정도로 유지하고 방안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정화를 시켜주는 수치나 녹색 식물을 실내에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실내 공기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주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4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지요. 화요일은 호키 영상해설사의 포토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고립된 땅. 인적이 드문 그 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산속에 고립된 땅, 산속의 섬이라 불리는 곳. 이곳에서의 시간은 더디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백 영화 속 오래된 풍경들이 일상이 돼 펼쳐지고, 세월의 덮개에 내려앉은 외로움이 그리움으로 곰삭는 곳. 산속의 섬에서는 그리움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태백산맥이 품은 대지 위를 날고 있습니다. 산속의 섬, 그리움이 노래가 되다. 경상북도 영양군 수화 삼리. 겹겹이 둘러쳐진 산 병풍이 반도의 등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레이션 정지영. 태백산맥. 산이 깊어 물도 맑은 산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도 손꼽히는 오지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오무마을입니다. 마을과 떨어진 산 아래 초가집. 초가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아침부터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데요. 바로 뒷산에 방목한 염소들입니다. 아침마다 염소들을 불러 먹이를 주는 일은 할머니가 초가집 주인이 된 후 60년째 빼놓지 않은 일과죠. 염소들이 내려와 여물을 먹습니다. 인터뷰 김통분 할머니. 이래 나와가지고 지금 길에 주고 이렇게 앉았다 대가고 그러지. 안 그러면 유말 때 참말로 사람 기경도 안 돼. 19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평생을 이곳에서 사신 할머니. 대대로 물려받은 이 초가집은 무려 20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6남매를 낳고 시집 장가를 보낸 후 3년 전 할아버지마저 떠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 초가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의 덮개가 묻은 이곳은 할머니의 삶도 녹아있기 때문이죠. 뭐 아들 딸 진우네 뭐 시동상네 여기서 다 장게 보니까 우리 아들 다 키워가다 내 보니까 그래서 그랬죠.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초가집 옆에 번듯한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집에 불안념은 흙이 쏟아져서 안 된다고 그랬지. 방 안에 저래지고 누구 치고 안 된다.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집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법이죠. 산에 댕기면 뭐 저런 것도
고사도 꺾고 뭐 온갖 나무도 하고 해다 먹고 그리 살았지. 옛날에는 뭐 누말더라. 부모가 한 번 가서 살아 그러면 죽어도 여기 살아야 되지. 허락해 줄게. 그래가 살아 그러지 뭐.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고추를 따서 말리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산속 오두막을 지켜왔던 할머니. 방을 쓸고 아직도 어제처럼 집안 곳곳에는 노부부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액자를 닦습니다. 고집스럽게 초가집을 지켜오던 할아버지가 5년 전 자식들에게 갑자기 새 집을 짓게 하더니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고 싶을 때 뭐 죽은 사람 이제 부려야 되지. 사는 사람 같이 생각하면 대단한. 산속 외딴 섬을 지키는 할머니의 어깨에 그리움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하소연에도 초가집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새 집을 지었고 홀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오래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고집스레 초가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천천히 지나는 구름. 세월도 산맥을 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영양의 시간이 유난히 더디 흘러가는 걸 보면 말이죠. 영양군 동부리. 다른 지역에서는 한참 전에 사라진 풍경들이 이곳에서는 건재합니다. 무려 100년이 된 유서 깊은 양조장. 오래전 이곳에는 줄을 서서 술을 받아가곤 했다죠. 세월은 흘렀지만 지금도 이곳의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부웅 씨. 내 나기 전에 했지, 뭐 이제 생겼지. 생겼는데 내가 언제는 70년도 왔어, 70년도. 그럼 몇 년이나? 7, 8, 9, 한 40년. 작은 팻말을 닦습니다. 이제는 교환원이 있던 시절에 사용했던 전화 6이라는 팻말만이 화려했던 시절을 말해주는데요. 우리나라 전화 처음 생길 때 나온 전화번호 번호야 6번 1, 2, 3, 4, 5는 무슨 전화를 걸면 교환이 받잖아. 아, 몇 번 내주세요. 그러면 교환받고.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창했던 술도가. 아직도 이 양조장의 최고 보물은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인터뷰 권시목 씨. 입제시대 장부고 금 250원 한 주당. 일제시대 화폐 가치야. 애국 최고다 이게. 입제시대. 언제까지 술을 빚을 수 있을지 앞날은 묘연하지만 추억만은 여전히 선명하죠. 그때는 이제 독을 썼지. 지금 독을 썼지. 독 뭐 몇 개만 주고 다. 술을 빚기 위해 밀을 찌고 빠, 누룩과 섞는 모든 과정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지고 술 빚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손으로 빚은 술 맛을 따라갈 순 없겠죠. 사람의 손으로 누룩과 밀을 잘 섞고 나면 이제 시간이 술을 빚을 차례입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인력으로 다 씻었잖아. 요새 기계가 다 씻었어.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술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술도가에서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이치를 배웁니다. 영양군 서부리. 영양읍내와는 차로 35분 거리인 수비면. 이곳에는 아직 저물지 않은 정겨운 풍경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도무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리송한 낡은 점포. 시계도 고치고 도장도 파고 음반도 판매하는 만물상입니다. 50년 전 이곳의 주인장은 시계를 고치는 신기술을 가진 모던보이였습니다. 인터뷰 권호경 씨. 70년도, 80년도에 가서 이제 전자시계가 나왔어요. 시계를 고치며 하나 둘 카세트 테이프를 들여놓으며 신문물을 모아두었던 최신식 종합상회. 세월은 신식이라는 이름의 물건들을 구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동네 사랑방처럼 붐볐던 이곳도 이제는 배터리를 갈기 위해 찾는 손님들이 전부입니다. 손님들이 시계를 맡깁니다. 오래된 시계방의 주인공들은 더 오래된 시계들이죠. 난 이거 칠순 시계네. 70 시계네. 나는 선물 받았어요. 나는 선물 받았어. 딸인데 선물 받았네. 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지만 모던보이 할아버지의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시계가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손님들. 됐어요. 됐네. 됐네. 고맙습니다. 잘 가네. 참 기술 좋다. 영이 꽉하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네. 옛날에는 인터뷰 김홍종 씨. 자기도 힘들고 참 돈 있는 사람이라 해야 시계를 하나 더 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자랑해요. 내 시계 보라고 막 그 시계 귀할 때거든. 참 무섭다. 빼가지고 말이지. 그 휘발유로 같이 좀 써가지고 그 기름 주유 그래 항경하고 나오면 하루 품값 거의 이래 나오도록 이제 이래 그래 봤지만 요즘이야 하루 품값이 돈이 얼마라고. 그거 있어야지. 강산도 좋게 10번이 넘게 바뀌었지만 양조장 술독에는 그 시절 추억이 곰삭고 있습니다. 술도 우리네 인생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이치를 마지막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첩첩산중 산속섬 영양에는 오래전 번잡한 세상을 피해 터를 잡은 군자들도 많았습니다. 고립된 땅에 사는 숙명 같은 외로움은 그 자체가 예술의 원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터를 닫고 공병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화백. 인터뷰 김경종 화백. 공병, 빈병. 그래서 빈병이 사는 집이다. 이런 공병헌. 이 집 이름이 공병헌입니다. 미술교사인 김경종 씨는 주변에 널려있는 옛 물건을 깎고 다듬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도구를 이용해 나무판을 깎아냅니다. 화가들은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색깔도 있고 때깔도 있어요. 때깔이라는 것은 자연의 때가 묻어는 색깔, 그런 걸 때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깔과 색깔이 서로 조화된 그런 색깔, 그런 게 바로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색깔 아닐까요? 과거와 현재의 색깔이 조합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 그에게 예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터득해 나가는 깨달음입니다. 깎은 자리에 물감으로 색을 칠합니다. 배우는 것은 기술이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것은 뭐 이렇게 배울 수 있어도 배워진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세계, 그런 것은 배워지는 것이고 기술은 그냥 배우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 아닐까요? 외양간 그림.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은 크기도 모양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그림, 산 그림, 작업실 한켠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리품을 팔아가며 사다 모은 선조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계산기가 없을 때는 이 세음을 하기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주산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큰 걸 앞에 걸어놓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거예요. 술 같은 거 거들 때 이 위에다 딱 보자기를 얹어서 딱 짜면 이 밑으로 술이 빠져내려가던 그런 도구고. 그에게 낡은 물건들은 풍류를 알았던 선조들을 만나는 그만의 통로인 셈이죠. 실제 생활에 애착을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작품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작가예요, 작가. 요즘 사람들은 틀리죠. 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옵니다. 오래전 선조들의 가옥이 그랬던 것처럼 화백의 작업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아궁이 앞에 앉아 몸을 녹이고 허기진 배를 달래는 모습은 어색할 것도 낯설 것도 없는 풍경입니다. 아궁이에 감자를 구워 먹습니다. 맛있다. 이것도 속에 색깔이 좋은데. 야, 우리는 그래, 가장 자연스러운 게 자연을 닮은 사람이다. 이래서 살아봐요. 자연이 지절로 이렇게 닮게 되죠. 채우고 싶다면 비워야 합니다. 가득 찬 병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는 것. 우리네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비워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포토에세이 대한민국 12회 산속의 섬 그리움이 노래가 되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해설사 홍옥희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포토에세이. 자, 홍옥희 영상해설사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